건물 매매라든가 집 매매 이런 거, 집 매매라든가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느 기운에 어느 시점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단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도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와 병행을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연화신궁을 운영하고 있는 현수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네,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네.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를 대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한두 가지예요. 요즘 부동산이 그렇게 이슈잖아요. 그렇죠. 뭐 매매도 안 되고 네. 집도 안 나가고 맞습니다. 규제는 심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부동산이 빨리 나가야 되는 문서가 있는데 이게 좀 잘 안 나갔을 때 나가게 할 수 있는 뭔가 뭐 비방법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매매 비방법. 맞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영업 비밀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신도분들 중에서 오시는 분 대부분이 이제 골머리 아프신 분들 중년 이후에는 매매가 제일 고통이고요. 예. 또 뭐 매매가 주로 고통이죠. 그래서 매매 기도가 참 요즘은 되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안 힘들었거든요. 네. 매매 기도는 부적 한 장 슉 써주면 다음날 나갔어요. 그랬는데 오. 이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좀 되게 힘들어서 웬만하면 좀 기피하는 그 기도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제일 많이 이제 그 매매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요 하면은 주로 이제 부족을 권해주거나 네. 굿을 권해주거나 하죠.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적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굿까지 가기에는 조금 비용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조금 걷기까지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부적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1차적인 거는 부적이라고 하면 이 부적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눈목자를 24개를 쓰고 뭐 귀신을 내기퉁이 쓰는 뭐 그런 부적서부터 시작했고 매매 부적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 진짜요? 예, 한 30가지 돼요. 예. 그럼 그 중에서 무엇을 써야 되냐? 저는 그렇게 저희 제자한테 가르쳐요. 네가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손가락으로 찝는 그 부적을 써라 그러거든요. 같은 매매 부적에서라도. 그 손가락을 찍고 네가 요거면 된다 하는 거는 네 의견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의 의견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번 쓰다 보면 어떤 거는 얼마짜리는 어떤 부적이 통하고 얼마짜리 이게 또 저희 나름의 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런 것도 있겠고요. 이 부적 이전에 아우 저는 정말 부적도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가위. 장사 잘 되는 집에서 네. 장사 잘 되는 집에서 뭐 고깃집 가면 뭐 버글버글한 집 있잖아요. 네. 장사 잘 되는 집에서 가위를 이거 꼭 훔쳐와야 된대요. 얻어오거나 사오거나 하면 안 된대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이거 잘 저기 뭐야 그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절도가 되겠죠. 저 살짝 그래갖고 옛날에 한번 써먹은 적 있어요. 네. 책상에 살짝 10,000원 놓고서 가위 훔쳐온 적 있어요. 오. 요거 10,000원은 가위 값이 아니고 제 양심의 값인 거죠. 그래서 훔쳐다 걸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요거 옛날에 그 써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다 효험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마지막에 또 제가 해드릴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래서 가위를 거꾸로 건다. 네. 그랬더니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가위를 이게 거꾸로냐, 그러니까 동그란 게 위로 가는 게 거꾸로냐, 동그란 게 밑으로 가는 게 거꾸로냐. 네. 예?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동그란 게 위로 가겠거든요. 사람, 어떤 사람은 밑으로 가는. 저는 동그란 게 밑으로 가는 게 해서 이렇게 X자를 벌려서 예, 이렇게 해서 현관문 위에 딱 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떨어지면 사람 다칩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경상도 말로 매이 야무지게 붙여놓으셔야 돼요. 예, 그런 방법이 또 있고요. 네. 응? 그래서 이제 부적하고 가위 말씀드렸네요.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요거 조금 되게 웃긴데요. 참치캔이나 꽁치캔 있죠. 먹는 참치 꽁치. 네. 네. 그거를 이제 그 집이 아파트, 예를 들어 아파트다가 아파트 네 기퉁이. 방가방 네 기퉁이가 아니고요. 네. 큰 방, 작은 방, 뭐 거실 뭐 이렇게 짝 있잖아요. 네 기퉁이에 하나씩. 그 이유는 아마도 꽁치나 참치 이런 거는 참치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 소문내라고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가끔 좀 처방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매매는 사실은 뭐 때문에 됐는지를 몰라요. 네네. 하도 많이 써먹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맞자. 한자로.
예, 말맞자. 네. 우리가 말은 또 여기저기 사방팔방 옛날에는 그 이동 수단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데 가서 소문을 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 편자, 우리가 말 바닥에 이렇게 있는 말 편자를 사서 거는 경우도 있다. 요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적이도 있을 수 있겠고, 말 맞자를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그 말의 5마리는 저기 뭐야 서방신장분가 그런 말 부적을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글씨라든가 말과 관련된 용품을 갖다 걸어놓는 경우도 있겠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관문 위에 요것도 항상 출입구인 거죠. 그렇게 해서 걸어놓는 경우도 있겠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권해드리기가 애매한 건데. 네. 참 진짜 옛날 어른들은 정말 신박하세요. 욕을요. 욕이요? 네. 욕을 써서 한 4귀퉁이? 네. 요렇게 해서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욕을. 육두문자를 네, 맞습니다. 종이에 써서. 예. 아마 이거 같아요. 그 토지신을 네. 발동을 시켜서 괘쓰면서 너 여기서 내가 이제 너 못 살게 한다. 너 내쫓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화를 돋구기 위해서 쓰는 그런 방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사실 별의별 방법이 다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 사실 제가 써먹어 봤거든요. 네. 제가 써먹어 봤는데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써먹어 봤는데 사실은 역효과가 났어요. 아, 진짜요? 내가 볼 때는 건물 매매라든가 집 매매 요런 거, 집 매매라든가 이런 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업장 매매하니까는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네. 그래서 요것들은 제가 다 써먹어서 다 나간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어느 기운에 어느 시점에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단 한 가지 더 전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도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기도와 병행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방편이라든가 방술이라든가 이런 걸 하겠지만 네. 기도는 꼭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게 나하고 맞아서 잘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인디안이 기도를 하면 비가 꼭 온대잖아요. 네네. 이유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서. 그래서 오늘은 재밌게 이렇게 해서 알려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게 많네요. 네. 욕을 써가지고 예. 뭔가 그 토지의 신을 약간 이렇게 자극을 한다던가. 그렇죠. 화나게 하는 거죠. 네, 괘씸하게. 이런 예. 내용들이 근데 하면서도 약간 제발 되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그죠. 그리고 이해가 가죠. 왜 네네. 그런지. 그래서 저가 써먹은 방법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이제 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은 네. 상담 자세하게 받아보시는 것도 또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